저희가 지난 시간에까지 문제 1번에 해당하는 거를 다 풀었고요. 자, 오늘은 그 1작업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 오늘 수업할 때 보충 수업이었어서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이유도 있어요. 자, 여기 주민번호 부분에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요 별 표시 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별 표시 몇 개는 놔두고요. 그 아랫부분에만 지워놓고 별 표시 넣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셀 서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캡처하고 있는 화면이 좀 사이즈를 작게 했더니 잘 안 보여서 지금 화면의 크기를 조금 더 줄였어요. 요거를 하고 화면의 크기를 다시 키울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눌러주시면 요렇게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맨 아랫부분에 있는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클릭하시고 이거는 다 지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특정한 글자를 전부 다 똑같이 넣고자 하는 건 골뱅이 표시를 쓰시는 거고요. 자, 골뱅이 따옴표 안에 별 표시가 지금 6개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따옴표 닫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죠. 예, 골뱅이 넣는다는 거 잊지 않고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 기존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에서만 새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성별을 찾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다 입원 기간 그리고 특수 진료 건수 이렇게 세 개가 이 문제에 새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할 거고 그 이전에 앞서서 요거 입원비 먼저 계산을 하고 입원비 순서대로 그냥 가볼게요. 자, 입원비는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할 때 저희가 문제 한번 잠깐 보면 자, 문제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입원비는 자, 입원비 단가 곱하기 입원 기간이에요. 그 하루에 입원하는데 하루에 얼마 그리고 얼마만큼 입원했는지 그럼 두 개 곱하면 나오잖아요. 자, 문제는 입원 기간을 자, 문제는 입원비 단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입원 기간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돼서요. 보시면 입원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3만원에 0.85를 곱한 금액을 하루 입원비로 하는 거고요. 30일이 안 되면 그냥 3만원으로 해라 인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입원비 여기에 이퀄 계산을 2% 하라고 했으니까 2% 하면 되는데 일단 입원 일수 곱하기 그 다음에 입원 그 다음에 단가를 계산을 해야 되죠. 일수 곱하기 단가니까 단가 계산할 때 2% 계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30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일당 금액이 달라져서 그래서 if 괄호 여시고 입원 기간 30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부등호 표시하시고 equal 30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아까 문제에 3만 곱하기 0.85 였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3만 곱하기 0.85를 해주고 아니면 컴마 아니면 그냥 3만원으로 해라. 하나 둘 셋 넷 3만원 괄호 닫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엔터 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을 썼을 때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했을까요? 예, 칸이 모자라서 그래요. 이렇게 셀에 너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너비를 그냥 그대로 그냥 넓혀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개 구하셨으니까 그대로 밑으로 끌어내려 주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로 넘어가 볼게요. 성별에 해당하는 문제 확인하죠. 성별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주민번호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느냐면 그 주민번호 뒷부분에 써져 있는 첫 번째 그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1999년도생까지는 1이면 남자였었고요. 2면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생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3이면 남자, 4가 여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여덟 번째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로 해라 예요. 만약에 여기에 요 문제가 이게 없고 다시 여기 이 추수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써져 있지 않고 그냥 이 문제만 봤다면 우리는 뭘로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이거 하는 거 있죠? if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1하고 2밖에 없었을 때는 if로 구하면 되겠지만 지금 3인 경우와 4인 경우까지를 하려면 추수 함수로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 추수로 해라 라고 나와 있고 그 여덟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찾는 함수가 바로 mid라고 하는 함수예요. 저희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문자열에 관련되어져 있는 함수를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잠깐 띄워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문자열 관련 함수는 시험에 나오는 함수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여기 세 개. 단어의 뜻에서 그대로 보듯이 left는 왼쪽부터 내가 쓰여 있는 글자의 왼쪽부터 몇 글자, 좌측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출력하는 거고요. right는 그거와 똑같겠죠.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출력하는 거고 금방 우리가 봤었던 주민번호의 그 중간에 있는 글자를 찾는 경우 그럴 때는 바로 middle의 앞에 세자 mid예요. 미국 드라마 아니고요. 자, mid는 지정한 자리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지정한 자리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이 위에 두 개는 그냥 지정한 개수만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몇 번째 자리에서부터 몇 글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해서 두 개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괄호 안에 쓰여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로 다시 가셔서 성별을 한번 볼게요. 자, 추수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먼저 잠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추수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추수 괄호 열고 자, 여기에 주민번호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있는 사람과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있는 사람 요거를 풀기에 앞서서 추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우리가 여기에 보여져 있는 요 글자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별을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해당하는 성별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 2, 3, 4 네 가지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글자는 이 안에 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자, 요거는 equal choose 요 글자이기는 한데 단순히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에서 여덟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mid를 쓰고 mid 요 글씨 중에서 여덟 번째 있는 한 글자가 예요. 콤마 그 다음에 순서대로 1, 2, 3, 4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1이면 남자 그냥 자는 빼고 남여 이렇게 써볼게요. 남자고요. 2면 여 콤마 3이면 뭘까요? 3이면 남자죠. 2000년생 부터는요. 콤마 4는 여자예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1, 2, 3, 4 이 순서대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4개라서 지금 남녀 이렇게 4개를 쓴 거고요. 자, 엔터를 치면 볼게요. 이 사람은 여기가 2라서 여자라고 찍혔죠. 그대로 끌어내려 볼게요. 이렇게 끌어내리면 이제 여기 1이라서 남자, 3 남자, 4 여자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렇게 추수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미드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에 성별 골라 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에는 1과 2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쓸 필요 없이 남녀 그냥 2개만 쓰면 되겠죠. 자, 함수는 추수 함수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추수 8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미드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주민등록번호 클릭해 주시고 이거 중에서 8번째 있는 한 글자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되죠. 이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따옴표 닫으시고 콤마 2면 여자 따옴표 닫으시고 괄호 닫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엔터 치시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은 1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보여지겠죠. 그대로 끌어내려 볼게요. 내려주시면 한번 잘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1 써 있어서 남자라고 돼 있고요. 여기 2 여자 그 다음에도 2 여자 그대로 이렇게 다 나와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 최다 2번 기간을 찾는 문제예요. 2번 기간은 여기에 쓰여져 있고요. 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그게 최다 2번 기간이 되겠죠. 가장 큰 값을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를 찾는 문제고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보죠. 우리가 보통 가장 큰 거를 맥시멈이라고 하고 작은 거를 미니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맥시멈의 앞에 세 글자 맥스고요. 미니멈의 민이에요. 그래서 맥스는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사용하는 형식은 이렇게 equal max 괄호 안에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의 범위를 지정하시는 거고 자, 이 min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대로 equal min 쓰시고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의 범위예요. 자,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보자면 이렇게 A1부터 A100까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겠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가장 작은 값을 찾겠다는 당연히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2번 기간이 들어있는 자리는 여기 F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최대값이니까 맥스 잠시만요. 자, 맥스 괄호 여시고 해당하는 열을 자, F5부터 F12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괄호 닫으시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F5부터 F12까지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F5부터 콜론 F12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여기에 2번 기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문제를 풀 때 이미 이 부분에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문제를 풀 때 이미 해놓은 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5명 잠깐만요. 명자를 쓰는 게 35일이죠. 참 35명이 아니라 자, 그다음 여기 35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내과 평균 진찰료. 자, 여기 보시면 진료 부서가 이렇게 있고요. 진찰료가 요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서 내과 이 내과의 금액에 여기 금액의 평균을 내는 거죠. 전체 내과를 통틀어 평균 하루에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기 문제를 다시 보죠. 자, 여기에 진료부서가 내과인 환자들의 진찰료를 평균을 내림해서 1000단위로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반올림 함수를 사용하는데 무조건 내리는 거라서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1000단위로 구하라 라는 말은 1000단위에 이렇게 콤마 표시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1000단위는 내림에서 1000단위로 구하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1000원,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0 몇십 원, 뭐 2000 몇백 원 이렇게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끊어지게 구하라 라는 의미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샘플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써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23만 4,506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라? 4,000원 단위로 끊으라는 거죠. 뒤에 내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5여서 506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올림을 하면 23만 5천원이 됐는데 내리는 게 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과 D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면 돼요.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DAV 자 D 에버리지 자, D 에버리지 하시고 B4부터 우리가 진찰료까지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B4부터 B12까지 지정을 하시고 자, 이 중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찰료죠. 이거 진찰료 클릭 컴마 진료 부서는 내과예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여기요. 이렇게 두 개 진료 부서 내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내과 그 다음에 괄호를 닫으시고 그러면 평균은 일단 구한 거고요. 현재 우리가 맨 앞쪽에 라운드 다운을 썼잖아요. 근데 라운드 다운을 하는데 1000단위로 표시해라 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하는 걸까요? 네, 마이너스 3의 자리. 자, 콤마 마이너스 3의 자리. 제가 정수 부분 1의 자리가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의 자리 그렇게 나간다고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다라고 지정한다는 의미가 000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00 처리하면 당연히 몇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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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지겠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자리에서 내림 엔터 치면 이렇게 15,000원이라고 나오네요.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진 진료 건수. 자, 여기에 진료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특진이 써져 있는 게 몇 건이냐 예요. 그래서 특진을 한 건수가 몇 건인지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세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자료가 그냥 조금이니까 조금이라서 지금 저 중에서 진료 구분 중에서 특진이 몇 개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엑셀로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실 때도 뭐 시험을 떠나서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엑셀로 한다면 저걸 자동으로 세주는 기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수를 세는 함수가 지금 새롭게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개수를 세는 함수는 카운트 계열 함수고요. 카운트 계열의 함수는 이렇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카운트 계열 함수 이렇게 4개. 그냥 카운트는 제가 옆에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고요. 카운트 A는 문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 카운트 if는 뒤에 if 붙었으니까 뭘 것 같으세요?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이거는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의 개수,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것의 개수. 이렇게 각각에 맞는 것의 개수를 세주면 돼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특진 진료 건수, 우리가 개수를 세야 되는 건 이 중에서 개수를 세야 되죠. 특진 진료 건수를 구하는 거라서 이제 구한 결과값에 일단 건자를 붙이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조건을 주고 구하는 거라서 count if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count if 괄호 열고 범위를 지정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컴마 그 중에서 조건은 뭐다? 예, 조건이 특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의 조건이죠. 그래서 특진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건자를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뒤에는 앰퍼샌드 따옴표 안에 건이라고 붙여줘야 되겠죠. 엔터. 그러면 4건이 나올 거예요. 진찰료는 앞에 환자에 따른 진찰료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라, 이거는 예, 맨 마지막 문제 6번 문제고요. 여기에서 vlookup을 써서 당연히 구하는 거겠죠. 여기에 그대로 vlookup 기준값은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들어오면이죠. 이 이름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블럭을 범위를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진찰료니까 여기까지 지정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블럭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럭 지정한 거에 우리가 가져올 값은 몇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컴마 5, 컴마 0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0을 지정한다는 의미가 true의 의미고요. 그 true는 비슷하게 맞으면 그 값을 갖고 와라 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vlookup 이거를 할 때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잠깐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엔터 치면 첫 번째 있는 사람 진경호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진찰료는 옆으로 쭉 가서 13,400원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 김의석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눌러서 김의석이라고 한번 골라 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골라보면 여기에 여기 27,000원, 여기 27,000원 나오죠. 이렇게요. 자, 김기호라는 사람을 한번 골라볼게요. 눌러서 김기호 골라보면 9,900원으로 바뀌잖아요. 이 비슷한 값 혹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까 범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값, 가져와야 되는 값이 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은 다르지만 이름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성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완전히 그 고유한 값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게 비슷한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름이 똑같아도 비슷한 값이고 성이 똑같아도 비슷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하면 옆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로 지정을 해줘야 정확하게 맞는 값을 찾아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김씨가 2명이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진찰료를 찾아서 가지고 오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 1작업을 푸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서 이제 그때 문제를 풀 때 새로운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들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작업으로 넘어가는 걸 할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오지 않으신 분은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